퇴직금 3억을 주식에 넣었다가 1억 2천만 원이 증발한 분,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데요. 이 나이에 다시 일어설 기운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50대, 60대에 원금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병원비 걱정, 자녀 눈치,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까지 전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려한 수익률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2026년 현재 시장 상황에서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돈 관리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짚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등한시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현금의 힘입니다. 에이, 돈을 굴려야지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은퇴 이후 삶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릎 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녀가 급하게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손주가 아파서 큰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모든 돈이 10년짜리 저축성 보험이나 장기 펀드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반드시 손이 닿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킹 통장인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잠시 세워두듯이 돈을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잖아요. 그런데 파킹 통장은 하루만 넣어둬도 매일 이자를 줍니다. 연 3%에서 4% 수준의 이자를 주는데요.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특히 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장 1년에서 2년 안에 쓸 일이 없는 목돈은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데요. 이제는 한 금융기관에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2배로 높아졌죠. 이전보다 더 많이 안전해졌죠. 이런 안정성은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ISA 계좌입니다. 영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란 건데요. 저는 이걸 세금 안 떼는 만능 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거든요. 100만 원 이자가 붙으면 15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국가로 들어가는 건데 은퇴 후에는 이게 정말 큰 돈이잖아요. ISA 계좌는 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나 아예 안 내게 해주는 계좌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 예금도 넣을 수 있고 펀드도 담을 수 있고 주식도 담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든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일반형 ISA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니라 9.9%만 내면 되니까 어떻게든 이득인 거죠.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번거롭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 수고로움보다 얻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한데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원금 정도는 찾을 수 있어서 보험 상품보다 훨씬 유연하거든요. 내 소중한 이자를 온전히 내 주머니에 넣고 싶으시다면 ISA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6년 들어서 납입 한도도 늘어났고 혜택도 더 커졌으니까 안 만들면 나만 손해인 셈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가에서 노후 준비 열심히 하시네요 하면서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과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 보너스가 바로 세액공제라는 건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넣은 금액의 16.5%를, 그 이상이신 분들은 13.2%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같이 은행 이자가 낮은 시대에 넣기만 해도 13%에서 16%를 확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이건 투자가 아니라 확정된 보너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값이 올라야 수익이 나죠.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은 수익이 나기도 전에 일단 저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에 나라에서 16만 5천 원을 내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부지런히 한 달에 75만 원씩 넣으시면 연말에 최대 148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돈은 연금으로 받기 위해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꾸준히 넣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 담는 상품도 중요한데 너무 위험한 주식형 펀드보다는 TDF라는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내 은퇴 시점을 목표로 설정해두면 알아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똑똑한 상품이에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채권과 월배당 상품입니다. 이제 50대가 넘으시면 자산의 덩치를 불리는 것보다 매달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채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큰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도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채권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권리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나 삼성전자 같은 튼튼한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주식처럼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는 이자가 조금 더 높아서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것이 월배당 ETF라는 건데요. ETF가 뭐냐면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상품이에요. 이번 달엔 얼마나 들어올까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하죠.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수익률이 너무 높다고 광고하는 상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연 10%, 15% 배당을 준다는 상품들은 원금을 갉아먹으면서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국채 ETF나 우리나라 우량 기업 채권을 담은 상품처럼 검증된 것들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 생활비는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든든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상품이라기보다는 제도에 가까운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내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외로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자식들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후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는 게 과연 자녀에게 좋은 일일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처음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내가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오래 사셔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으셨어도 자녀에게 추가로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국가가 그 차액을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2026년 가입 기준 완화되어서 배우자 중 한 분이 만 55세면 됩니다. 이전에는 60세였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에만 묶여있던 내 자산을 살아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2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파킹 통장과 정기 예금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두시고 5천만 원 정도는 ISA 계좌를 통해서
예금이나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넣어두시고 IRP와 연금저축에는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넣으시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여유 자금 중 일부는 월배당 ETF에 넣어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시고, 만약 집을 가지고 계신데 생활비가 부족하시다면 주택연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1년에서 2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킹 통장과 정기 예금으로 비상금을 챙기세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둘째, ISA 계좌로 세금을 아끼세요. 내 소중한 이자를 온전히 지키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셋째, IRP와 연금저축으로 국가 보너스를 받으세요. 넣기만 해도 13%에서 16%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확정 수익입니다. 넷째, 채권과 월 배당 상품으로 매달 월급을 만드세요. 노후의 든든한 제2의 수입원이 되어줍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완성하세요.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노후 자금 관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이런 말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편하게 나누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밤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 노후 준비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건강 상태나 가족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만의 노후 준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다 답해드리지는 못해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공부하고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